한때 러시아 석유의 해상 고속도로였던 경로들이 이제 막혔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앞바다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석유 트럭들은 국경에서 대기 중입니다. 수십 척의 러시아 유조선이 자국 해역에 갇혀 있습니다. 영국 왕립 해군, 프랑스 군함, 스웨덴과 핀란드 해안 경비대가 모두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더 이상 서류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이제 선박이 압류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닷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무장한 군인들이 록슨 유조선의 갑판에 착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정은 발트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카리브해에서 북해까지, 발트해에서 인도양까지 모든 바다가 러시아에게 죽음의 함정으로 변했습니다. 카스피해와 흑해는 우크라이나 드론의 거대한 사격장이 되었습니다. 대서양은 미 해군의 사냥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안전한 경로가 인도양에 있다면 러시아의 가장 신뢰하는 동맹국인 인도가 손에 단검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러시아 유조선에게 안전한 항구나 경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비밀 함대, 러시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게임은 끝났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한 번의 움직임으로 사라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번에는 전장이 아닌 공해에서 체크메이트를 당했습니다. 2월 9일 밤 미군은 인도양에서 중요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목표는 파나마 국기를 단 유조선 아큄라2였습니다. 이 배는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에서 가장 활발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선언한 격리를 무시하고 카리브해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레이더에 탐지된 후 그 배는 인도양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공식 성명에는 냉정하고 결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망쳤고 우리는 추적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배를 카리브해에서 인도양까지 추적하고 사냥했습니다. 육지, 공중, 바다 어디에서든 우리 군대는 당신을 찾아내어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도망치기 전에 연료가 먼저 바닥날 것이다. 이 발언은 단순한 보도자료가 아니었다. 이는 전 세계, 특히 그림자 함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이었다. 아큄라 2호는 약 70만 배럴의 베네수엘라산 중진류를 중국으로 운송 중이었습니다. 이 석유는 이제 구매자가 아닌 미 해군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작전으로 수천만 달러 상당의 화물이 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단지 서류상으로만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었다. 대양 한가운데에서 군사력을 동원하여 실제로 실행하고 있었다. 이것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다. 1월 초부터 미 해군은 체계적인 사냥을 시작했다. 사지타 유조선은 1월 21일에 압류되었습니다. 그 후 다른 유조선들도 압류되었습니다. 2월 중순까지 미군에 의해 압류된 그림자 함대 선박의 수는 8척에 이르렀습니다. 각 압류는 선박 가치로 수천만 달러와 화물 가치로 수천만 달러가 더 손실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총 직접 피해는 5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미 해군과 대치하려고 하는 동안 진정한 배신은 워싱턴이 아닌 뉴델리에서 왔습니다. 푸틴의 서방은 우리를 고립시킬 수 없고 동방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수사의 가장 큰 주주인 인도가 하룻밤 사이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인도는 수년간 러시아의 가장 총성스러운 고객이었습니다. 할인된 러시아산 석유는 인도 경제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그러나 2월 7일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인도 해안경비대는 뭄바이 해안에서 세 척의 유조선을 억류했습니다. 니카라과 국적의 알자푸지아, 말리 국적의 아스팔트 스타, 이란 국적의 스텔라 루비. 이 세 척의 선박은 모두 불법 석유 운송으로 인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선박들은 몇 달 동안 같은 경로를 사용해왔고 인도는 개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변한 것은 선박이 아니라 인도의 의도였습니다. 인도 당국은 공해상에서 선박 간 석유 이전을 포함한 국제 밀수 네트워크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가 사용한 가장 기본적인 전술이었고 이제 인도가 이 전술을 해독하고 차단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인도는 러시아 석유의 세계 최대 고객이었습니다. 러시아 전쟁 경제를 지원하는 막대한 자금 흐름의 수도꼭지는 뉴델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수도꼭지는 잠긴 것뿐만 아니라 파이프도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충격은 나중에 왔습니다. 인도의 최대 정유업체인 인디언 오일, 바라트 페트롤리움,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는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그들은 3월과 4월에 계획된 선적 제한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시장 결정이 아니라 전적으로 정치적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모디 정부로 하여금 오랫동안 유지해온 저렴한 러시아 석유 정책을 포기하게 만들었을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종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디에게 매우 명확한 제안을 했습니다.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구매하면 25% 관세로 당신의 경제를 흔들 것이고, 러시아를 포기하면 관세를 철회하고 미국 시장을 열어주겠다. 전형적인 당근과 채찍 정책이었지만 채찍이 매우 컸습니다. 모디 정부는 계산기를 꺼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러시아는 저렴한 석유를 제공했지만 미국은 거대한 필수 시장을 제공했습니다. 인도 기업의 이사회실에서는 공포가 일어났습니다. 트럼프의 2차 제재 위협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의 폐재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결과는 크렘린에게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군사적 패배가 아닌 관세 협정을 통해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큰 거점을 잃었습니다. 이 폭풍이 남쪽과 동쪽에서 맹위를 떨치는 동안 발트해의 문이 닫혔습니다. 발트해는 이제 공식적으로 나토의 호수가 되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서 러시아의 이 바다 접근이 극적으로 좁아졌습니다. 러시아의 발트해 해안선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과 칼리닝그라드 월경지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십시오. 다른 모든 해안선은 나토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인접구역 선언으로 해안에서 24마일까지 통제 권한을 확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선박이 국제 해역에 숨을 수 있는 허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좁은 통로를 지나는 모든 러시아 선박은 나토의 법적 통제 구역에 들어가야 합니다.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핀란드는 해저 데이터 케이블에 대한 사보타주 의혹에 따라 특히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선박에 개입할 수 있는 특수부대의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 핀란드 해안경비대는 이제 의심스러운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선박을 정지시키고 수색하고 필요시 억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프리모르스크와 우스트루가 항구를 떠나는 유조선들은 덴마크 해협을 벗어날 때까지 나토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되고 기록되며 분석됩니다. 보험 비용이 급등했습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유럽 창구가 막히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도망칠 곳이 없고 남쪽으로는 사냥꾼이 있으며 동쪽으로는 배신이 있습니다. 러시아 석유는 문자 그대로 포위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확대되면서 중동과 페르시아만의 상황도 러시아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존재가 증가하는 것은 후티나 이란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 해상 교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을 통과하는 러시아와 이란 유조선의 추적이 강화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요충지입니다. 세계 석유 무역의 5분의 1이 이 좁은 통로를 통해 흐릅니다. 이제 미국은 이 요충지를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를 겨냥한 통제 지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 군함, 정찰기, 위성 시스템이 이 지역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러시아 간의 에너지 협력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제재를 받고 있으며 서로의 그림자 함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동 빌수 네트워크를 구축했었습니다. 이제 이 공동 네트워크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도양 작전은 이란의 에너지 수출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 해에서의 미국 해군 순찰이 증가하면서 이란이 중국에 비밀리에 석유를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는 이란 정권이 이 밀수 석유 거래로 필요한 자금 흐름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러시아와 이란은 바다에서 같은 운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박은 압류되고 화물은 몰수되며 수익은 사라졌습니다. 이 상황은 저항 축의 물류 생명선을 끊는 것입니다. 석유를 팔 수 없는 이란은 헤즈볼라나 후티를 재정 지원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석유를 팔 수 없다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기계를 가동할 수 없습니다. 스텔라 루비 유조선이 이란 국기를 개양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은 여러 마리의 새를 한 번에 잡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란, 그리고 간접적으로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을 모두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율된 전략이며 현재까지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모든 문이 닫혔을 때 단 하나의 문만 열려 있지만 그 문은 구원이 아닌 포로로 가는 길입니다. 인도는 철수했고 유럽은 닫혔으며 발트해는 잠겼고 중동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주요 구매자만 남아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구매 독점이라고 부르며 이는 구매자가 하나뿐인 시장 구조로 판매자가 무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진핑은 러시아가 석유를 판매할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손에 든 카드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푸틴이 동등한 파트너십이라고 부르는 관계는 이제 완전히 베이징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협상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중국이 제시한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중국만이 러시아에게 이 가격에 살게, 좋아? 배럴당 30달러, 20달러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입니다. 푸틴이 뭐라고 하든 그는 거절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석유를 추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유정을 폐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땅에서 그 유정을 다시 여는 데는 수년이 걸리고 수십억 달러가 들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저렴한 석유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기술적 의존도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서방의 투자를 대체하고 있지만 그들만의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주권을 가진 에너지 강국에서 중국의 저렴한 원자재 공급자로 변하고 있습니다. 서구 제국주의를 피하려다 푸틴은 동쪽의 용의 덫에 빠졌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19세기에는 중국이 서구의 반식민지였습니다. 이제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피해 비용은 엄청납니다. 선박 압류부터 시작해 봅시다. 각 유조선은 선박 자체의 가치와 화물을 포함하여 평균 1억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8척의 선박 손실로 인해 약 8억 달러가 일주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 돈은 직접적으로 크렘린의 예산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파괴는 이러한 즉각적인 손실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입의 손실입니다. 그림자 함대의 붕괴, 보험 비용의 폭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도 시장의 손실이 러시아의 연간 에너지 수익에 거대한 블랙홀을 만들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 격차는 30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매년 러시아의 국가복지기금이 이미 고갈된 상황에서 이 정도 규모의 수익 손실을 보상할 예비금이 없습니다. 전쟁이 하루에 수십억 루블의 비용이 드는 상황에서 이러한 급격한 수익 감소는 모스크바가 급여를 지급하거나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없는 경제적 혼란에 빠지고 있다는 수학적 증거입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미국의 작전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지정학도 재편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제재가 단지 문서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필요시 군사력으로 집행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이란과 베네수엘라 모두에게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그림자 함대 전술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해상 지배력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동맹국들을 동원했습니다. 인도의 복귀가 가장 두드러진 예입니다. 그러나 인도만이 아닙니다. 유럽 국가들은 발트해에서 그들의 행동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러시아 에너지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미국 편에 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경제 정책은 예상치 못한 동맹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러시아는 점점 더 고립되고 있으며 이 고립은 매주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군사 보복, 미국 해군과의 직접적인 대결은 나토의 제우주를 촉발시킬 것이고 러시아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벨라원 사건에서 러시아 군함들이 그냥 지켜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교적 압박,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의 외교적 자본은 소진되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배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대체 경로? 북극해 항로는 이론적으로는 옵션이지만 인프라가 부족하고 1년 중 몇 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유럽으로 가는 것들은 이미 닫혔고 중국으로 가는 시베리아의 힘의 용량은 제한적입니다. 러시아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중국에 항복하고 그들이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 주권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300년 전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를 바다로 열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는 해상 제국을 세우고 서방로의 창을 열기를 꿈꿨습니다. 그는 이 목적을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설립하고 발트해에서의 지배권을 위해 스웨덴과 싸웠으며 흑해에 도달하기 위해 오스만 제국과 충돌했습니다. 러시아가 강대국이 되는 이야기는 바자로의 개방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은 몇 년 만에 러시아를 다시 내륙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쪽의 미 해군의 창끝, 동쪽의 인도의 배신, 북쪽의 나토의 철의 장막, 바다는 더 이상 러시아의 무역로가 아니라 막다른 길이 되었습니다. 표트르 대제가 연창문들이 하나씩 닫히고 있다.
역사는 바다를 지배하지 못하는 강대국은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스페인, 네덜란드, 심지어 오스만 제국도 해상 우위를 잃었을 때 쇠퇴하기 시작했다. 대영 제국은 바다를 지배하는 한 세기를 지배했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의 초강대국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해양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같은 운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핵 위협이 헤드라인을 장식할 수 있지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미사일이 아닙니다. 미사일을 생산할 자금을 가져오는 것은 유조선이며 그 유조선은 더 이상 항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낙관적인 시나리오로는 러시아가 경제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우크라이나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으며 제재가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푸틴의 정치적 생존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러시아가 더욱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하이브리드 공격이 증가합니다. 해저 케이블의 파괴 행위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서방의 대응을 강화합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점차적으로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 수출은 감소하지만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전쟁 경제는 축소되지만 계속됩니다.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계속되지만 덜 격렬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조용히 초강대국 지위에서 지역 강국으로 물러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느린 붕괴입니다. 그 결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현대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경제 봉쇄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체계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카리브해에서 인도양까지, 발트해에서 호르무즈까지 모든 바다가 러시아에게는 지뢰밭이 되었습니다. 그림자 함대 전략이 무너졌습니다. 인도의 복귀로 러시아의 아시아 카드가 사라졌고 중국은 러시아의 약점을 이용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부창 작전은 단지 몇 척의 유조선을 압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21세기 포함 외교의 가장 명확한 예입니다. 제재는 더 이상 문서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총구 끝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이 조용한 해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잃는 자는 결국 땅도 잃게 됩니다. 러시아의 세계 강국으로서의 지위는 날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주인이 아니면 땅에서도 숨 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게는 산소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주와 몇 달 동안 이러한 발전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